자, 20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시겠지만 크라운이라는 뜻과 비슷하죠. 그래서 왕관입니다. 왕관 바이러스다.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왕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황제가 쓸 수도 있고 왕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자문화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그 병이 어느 정도까지 퍼지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엔데믹, 에피데믹, 그 다음에 팬데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데믹이라고 하는 건 풍토병이에요. 항상 나는 곳에서 나는 거 점점이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에피데믹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에피데믹 어느 곳에 이제 집중적으로 나는 거죠. 어느 나라에 집중적으로 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을 넘나드는 거예요. 그래서 2개 대륙 이상을 넘나드는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는 아직까지 선언하고 있진 않죠. 근데 그 가깝게 선언을 했어요. 한번 영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2월 코로나19의 28일 이라고 세계적 돼 있죠. 대유행 가능성을 처음으로 소리가 언급했습니다. 작네요. Our message continues to be that this virus has pandemic potential. 중국을 제외한 미국, 중동, 네, 유럽 뭐 팬데믹 포텐셜이라고 했습니다.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잠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잠재적인, 앞으로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팬데믹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아직까지 말아버렸지만 지금은 뭐냐면 사실 글로벌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있었던 신종플루 있잖아요. 신종플루 아시겠지만 신종플루는 74개국이었을 때 팬데믹을 선언했어요. 근데 지금은 몇 개국입니까? 91개국이나 됐습니다.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들 때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매일매일 살펴봤어요. 근데 하루하루가 다가와서 오늘이 딱 되는 순간까지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처음 PPT 작업을 시작을 했을 때는 뭐 70여 개국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91개국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91개국에 코로나19가 지금 발생 단계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신종플루에 비해서는 이미 팬데믹이라고 선언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금이 팬데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 지구적 대유행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도 다 얘기를 합니다. 의사들도 여러 대륙의 환자가 발생한 코로나19는 팬데믹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이미 뭐 한 주가 지났어요. 그래서 2월 26일이 되면은 6개 대륙에 전부 다 이 팬데믹 코로나19가 발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팬데믹 포텐셜이 아니라 실제로 팬데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지금 WHO는 중국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죠. 친중이었고 이디오피아 출신이라서 그때부터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아서 그런지 이제 중국이 후원을 해줘서 이분이 이제 사실 세계보건기구에 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생존의 비밀 책에 보면은 그 이종호 박사님이 나옵니다. 이종호 사무총장. 그 WHO 사무총장인데요.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사무총장이 됐는데 그때가 6대입니다. 6대 사무총장이에요. 근데 지금 유엔 사무총장은 몇 대일까요? 8대입니다. 8대. 예. 그래서 그 우리 이종우 사무총장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다가 너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한 분이 이제 연임을 해서 한 10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이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까지를 비교를 해보면 감염 매개체는 전부 다 박쥐입니다. 박쥐에서 사양 고양이로, 그리고 박쥐에서 낙타로 뭐 이렇게 되는데요. 신종 코로나도 박쥐에서 어딘가로 가는 걸 것이다라고 해서 지금 논문이 몇 개 나왔죠. 이따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복기는 우리가 최장 14일로 보고요. 백신 치료제는 사스나 메르스나 코로나나 전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한이라고 하는 건 한자로는 무한인데요. 이곳은 호북성의 성도이며 중국 중부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교통의 중심지예요. 중국에서도 지금 교통의 중심지고 1,100만, 우리나라 뭐 서울처럼 굉장히 1,000만 이상의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철도, 도로 그리고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주요 교통축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서 감염이 되면 온몸에 번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몸은 스스로 방어할 수가 없고 의료진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가 없다.
몸이 알아서 항체를 만들기까지 시간을 끌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2020년 3월 초까지 지금 WHO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미국의 CDC 전부 다 치료에 권장할 약품이 없다. 현재 알려진 백신이 없다. 그리고 권장하는 항바이러스 치료법이 없다. 치료법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를 이렇게 보조적으로 제시를 하면 뭐 유튜버가 요즘 잘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영화에서는 CDC라고 하는 그 국가에서의 질병통제센터는 이제 바른 말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블로거가 뭘 추천했죠? 어떤 약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게 막 빵 터져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먹으려고 이렇게 했었죠. 뭘까요? 네, 개나리 꽃이라고 합니다. 개나리 꽃으로 만드는 그런 약을 갖다가 이렇게 선전을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그런 어떤 가짜 뉴스, 요즘에 많이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진짜일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이제 유튜브를 열어서 그런 게 진짜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선택적으로 굉장히 팩트 체크를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액 친화력이 이전 코로나에 비해서 50배 정도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그 벽을 뚫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재생산을 바이러스는 못해요. 코로나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는 이렇게 돌기가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맞습니다. 잘하시네요. 이렇게 핫도그 같은 놈도 있고 여러 바이러스가 있는데 코로나는 이렇게 왕관처럼 생겨서 라틴어 코로나가 크라운이잖아요. 껍데기 단백질과 이제 DNA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열쇠고리가 있어요. 서로 열쇠고리가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자물쇠 탁 하다 한 번 막 계속 들이대. 딱가닥 열려서 들어가면 여기서부터 이제 남의 몸을 이용해서 트로이 목마가 된 거예요. 쏙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열을 하는 거예요. 지 몸을 분열해서 세포 안에 이렇게 있으면 남의 단백질을 위해서 유전자 보면 디디디디 RNA 바리가지스라고 RNA는 이제 혹것이에요. 바이러스 하나가. 그래서 계속 분열을 해서 지가 커지면 뭐 수백 개, 수천 개에서 세포에서 자기 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뛰쳐나와서 또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는 거.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점액 친화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가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신종 코로나는 전파력이 세지고 있다. 전파력이 굉장히 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염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거를 감염력의 전파력은 재생산 지수라고 하는 R값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컨테이전을 잘 보셨으면 그 이야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래서 홍콩대 연구팀, 뭐 세계보건기구 전부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다르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뭐냐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세지고 있다. 사스급에 가까워지고 그거보다 더 세지고 있다라는 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컨테이전 영화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잠시 보도록 I 하겠습니다. think we need to consider closing the schools down. And who stays home with the kids? People that work at stores, government workers, people that work at hospitals. When will we know what this is? What causes it? What cures it? Things that keep people calm. What we need to determine is this. For every person who gets sick, how many other people are they likely to infect? So, for seasonal flu, that's usually about 1. Smallpox, on the other hand, it's over 3. Now, before we had a vaccine, polio spread at a rate between 4 and 6. Now, we call that number the R naught. R stands for the reproductive rate of the virus. Any ideas what that might be for this? How fast it multiplies depends on a variety of factors. 네. 자, 리프로덕션 R값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보면 중간에 스몰팍스, 이 천연두가 굉장히 이 전파력이 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전파력이 세다고 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3이 안 넘잖아요. 거의 3이 안 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스몰팍스는 3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치사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또 이제 생명이라는 말에서 치명률이라고 요즘에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의 평균 접점은 3.4%다 이렇게 WHO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의 치사율은 3.6,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지금 치사율은 4%, 그리고 이란의 치사율은 10%까지 올라갔다가 조금 지금 통계상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의 치사율은 0.7%
위아래로 지금 계속해서 이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진단을 많이 했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진단과 또 사망을 갖다가 이렇게 진단하는 이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사망이다. 이런 거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더디기 때문에 이 치사율이라는 것이 제대로는 뭐 갖추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치사율이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독감, 사스, 메르스를 비교해 보면 독감, 사스, 메르스는 34%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2.5로 되어 있는데 2.5에서 한 3.5 정도 되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치사율은 지금 1%, 뭐 2%, 3%지만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100%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치사율 1%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고령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지금이 병난이 굉장히 미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